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 뉴스들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관이 쏜 총에 흑인이 또 사망하는 사건이 또 일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웨스트몬트에서 흑인 남성 디잔 키즈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붙잡아 세운 경찰관 2명으로부터 무려 20발의 총을 맞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키즈가 경찰관의 얼굴을 먼저 가격했고 또 검은색 반자동 권총을 소지하고 있어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키즈 측 변호인과 유족들은 키즈가 권총을 겨눈 것도 아닌 상황에서 경찰이 20여 발 이상의 총을 쏘는 등 불필요한 과잉 진압이 있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목격자 역시 키즈가 총을 들지 않은 비무장 상태였는데 왜 경찰들이 총을 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다른 목격자는 이 키즈가 4발의 총을 맞고 쓰러졌는데도 경찰이 계속해서 11발의 총격을 가했다 이런 얘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이 경찰 측은 키즈의 법규 위반 내용이라든지 경찰관이 총탈 몇 발을 발사했는지 등 이 자세한 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위스콘신주 코노사에서 흑인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자 미국 전역에서 대대적인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노샤 방문을 강행해서 피해자 가족들은 만나지 않고 오히려 이 시위로 피해를 입은 가구점 등을 찾아 위로를 전하고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테러 행위다 이렇게 비난을 해서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은 대만 소식인데요. 대만이 원래 여권이 중국하고 좀 디자인이 비슷해서 굉장히 네. 중국과 대만의 여권이 혼돈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대만이 여권의 표지를 바꾸기로 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색깔도 똑같고 굉장히 혼동되기 쉽습니다. 사실 구분하기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은데요. 네. 그러니까 대만 정부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를 들어서 여권 디자인을 변경한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대만 여권 표지에는 중화민국이라는 한자 밑에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라는 영문 표기가 있고 그 밑에 작은 크기의 영어로 타이완이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새 여권에서는 이 중화민국 영문 표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문 타이완 글씨가 더 커지게 돼서 누가 봐도 타이완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표지로 바뀌게 되는데요. 예. 우자우 대만 외교부 장관은 올해 발생한 우한 폐렴 이후 대만인이 중국인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대만 표기를 강조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방역 모범 사례로 꼽히는 대만인들이 이 여권 때문에 중국 본토인으로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서 입국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자, 현재 대만 정부를 이끌고 있는 차이 잉원 총통도 이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면서 대만의 독립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대만 중화항공, 차이나 에어라인즈도 이 중국 국적기인 중국 국제항공, 에어차이나와 또 혼동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영문 표기를 또 바꾸는 걸 추진하고 있고요. 한편 중국 정부는 그러면 가만히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몇 년 전부터 이 항공사와 호텔 등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 타이완을 반드시 중국 영토로 표기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의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스코틀랜드 또다시 또 분리독립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요? 네, 영국은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웨일즈, 잉글랜드로 구성된 연방 국가입니다. 네. 이 중에서 이 1707년에 연방에 합류한 스코틀랜드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사법과 보건, 교육 등 이 내정 부분은 자치의회가 따로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 독립을 주장하는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그해 9월에 분리 독립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독립 반대 55.3%, 찬성 44.7%로 부결이 됐거든요. 자, 이거는 브렉시트 그 논의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네.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높았던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되자 이에 반발해서 다시 분리 독립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이 법적으로 유효한 독립 주민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영국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데이비스 캐머런 총리는 이 투표를 허락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총리들은 지금 허락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두 번째 주민투표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보리스 존슨 총리의 실패가 부각되면서 이 상대적으로 대응을 잘한 것으로 평가받는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다시 분리독립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겁니다. 네네. 이 현지 시각으로 1일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 겸 스코틀랜드 국민당의 대표는 내년 5월로 예정된 자치의회 선거 전에 이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관련 법안 초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좀 보니까 이 분리독립에 찬성하는 비율이 꾸준히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분리독립 추진에 동력이 붙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요. 그럴 리는 잘 없겠지만 스코틀랜드가 분리독립을 하게 된다면 네. 영국은 영토의 3분의 1 그리고 인구의 10분의 1을 잃게 됩니다. 네. 자, 다음은 프랑스 주간지인 샤를르 레브도 관련 소식입니다. 이슬람을 창시한 예언자 무함마드 풍자 만평을 다시 게재를 해서 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2015년에 왜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 풍자 만평을 실었다가 총격 테러를 당한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 샤를리 에브도는 원래 종교나 정치인들을 가리지 않고 풍자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언론사인데요. 뭐 이슬람에 대한 풍자도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상당히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당시 2014년까지 프랑스를 공격하겠다는 IS의 공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이슬람 관련해서 풍자 만평을 올렸다가 2015년 1월 7일에 쉐리프와 샤이드 쿠아시 형제가 이 잡지사의 파리 사무실에 침입해서 총을 난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편집장과 경찰 등 12명이 사망하고요. 또 며칠 뒤까지 관련 테러로 5명이 더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자, 그런데 현지 시각으로 2일 프랑스 파리 특별법원이 이 사건에 연루된 공범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네. 이 공판은 11월 10일까지 약 2달간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난 1일 이 샤를리 에브도는 재판을 앞두고 과거 테러 공격에 발단이 됐던 만화 12것을 모든 것 단지 그것 때문에 라는 제목을 달아서 다시 게재를 했습니다. 이 샤를리 에브도 측은 우리는 절대 잠들지 않을 것이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 무함마드 풍자 만화를 게재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으로 또는 저널리즘 차원에서 비겁한 행동이다. 이런 설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참고로 이슬람에서는 그림을 비롯해서 무함마드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경스러운 일로 간주가 돼서 금기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끝으로 코로나19가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시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고3 수험생들 걱정이 굉장히 큰데 인도에서는 대입 시험이 결국 강행이 된다고요. 네, 지난 1일부터 인도 전역에서 공대 입학 시험인 JEE가 시작돼서 6일까지 이어질 예정이고요. 13일에는 의대 입학 시험인 니트가 치러지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우려도 높고 또 봉쇄령과 홍수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시험장에 가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연기를 요청을 하고 이 대법원에 청원까지 냈거든요. 네. 그런데 인도 정부가 결국은 강행을 한 겁니다. 이 올해 두 시험의 응시자는 무려 250만 명 가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국이 방역에 만전을 기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도의 누적 확진자 수는 370만 명, 이 하루 신규 감염자 수도 7만 명을 넘어서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기록하고 있는 네팔에서도 지난 1일부터 국제선 운항을 재개를 했는데요. 이 3월부터 외국인 입국을 막아온 네팔 정부는 여전히 관광객의 입국은 금지하는 가운데 이 특정 국가와 지역의 입국만을 허용할 방침이어서 우리나라와의 국제선 운항 재개는 아직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